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면서 가장 빠르고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네덜란드 출신 에릭 텐하그 감독과 함께 쇄신에 나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까지도 한 명의 영입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맨유의 신임 CEO인 리처드 아놀드가 집 근처에서 서포터즈의 핵심 멤버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보도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랭키 데용 선수를 영입하고자 움직이고 있는데 진척이 없죠. 과연 맨유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맨유 외에도 유럽 축구의 주요 팀들, 빅클럽들 선수 영입 상황 어떤지 지금부터 최신 이적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이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긴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감독을 바꾸고 선수도 바꾸고 많은 돈을 쓰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재영입이라는 큰 화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리그 성적은 6위, 시즌에 중도 부임했던 임시감독 랄프 랑닉이 팀을 완전히 흔들어놨다,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평가 속에 네덜란드의 아약스에서 성과를 냈던 에릭 텐하그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텐하그 감독이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선수들이 제대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맨유 서포터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맨유는 사실 최근 구단 고위층에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팀의 운영 전반을 맡아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장 역할로서 팀을 주도해왔던 에드 우드워드 부회장이 2월 1일부로 물러나고 신임 사장으로 최고 경영자로 리처드 아놀드가 부임이 됐죠. 그룹 매니징 디렉터로 오랫동안 맨유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런 최고의 실권을 가진 역할은 이번에 처음 맡게 됐는데, 이 리처드 아놀드가 본인의 집 근처로 찾아온 맨유 서포터즈 중에 핵심 세력 중에 고위층 멤버들을 만나서 직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단독 보도한 기자가 사이먼 로이드 풋볼조 기자인데요. 한준TV에서 지난해 11월 풋볼조의 사이먼 로이드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맨유의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한준TV와 협업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이제 기자인데, 이 사이먼 로이드 기자가 이 맨유의 사장이 팬들과 나눈 대화가 유출된 부분들을 독점 보도로 전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에서 일단은 가장 화제를 끈 것이 구단의 내부 정보를 언론에 발설해온 선수들에 대한 문제예요. 맨유가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과 팀 내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서포터들이 구단 내부의 중요한 정보들이 왜 통제되지 않는 것이냐 물어봤는데 리처드 아놀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의 정보를 발설해왔던 2명의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났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이제 유출한 것인지 이름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선수는 현재까지 5명인데요. 베테랑 미드필더인 네마냐 마티치, 맨유 유스 출신인 중앙 미드필더 폴 포그바, 역시 맨유 유스 출신인 공격형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 우루과이 대표의 베테랑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 스페인 출신의 후안 마타거든요. 이 중에서 후안 마타는 맨유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정기장 안팎에서 좋은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해왔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고, 마티치 역시 팀의 이제 유스팀의 아들이 뛰고 있기도 하고 인성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팀이 힘들 때마다 감초 역할을 해왔던 선수고요. 카바니 같은 경우에 맨유에 7번을 달았다가 호날두 선수가 오니까 양보하는 상황도 있었고 교체 멤버로 뛰더라도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그 선례를 남겼거든요. 단기 계약에 대한. 하지만 이 폴 포그바와 린가드는 팀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팀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을 빚었고 SNS를 통해서도 구단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2명의 선수는 포그바와 링가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죠. 링가드는 새로운 팀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포그바 선수는 유벤투스로 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2명의 선수가 개인적인 불만과 또 팀 내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아놀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보도 내용의 좀 핵심적인 부분, 이적 시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맨유가 에릭 텐하그 감독 부임 이후 아직도 이제 메이저 영입을 하지 못했잖아요. 토트넘이 3명이나 영입했고 다른 팀들도 1명, 2명씩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 게다가 텐하그 감독이 이미 지난 4월 달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일에 착수했고 새롭게 부임하는 과정 속에서 휴가도 안 가고 아약스에서 일정이 끝나자마자 맨유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입이 안 되고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아놀드 CEO는 풋볼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현재 존 머토프가 프랭키 대용 선수를 협상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의 영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머토프가 정말 쉬지 않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용의 영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3,169억 원을 쓸 예정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다거나 뭐 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제로 영입 대상에 올린 선수 중에 어떤 선수도 미끄러진 건 아니다. 실패한 건 아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산됐거나 거절당했거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 포지션에 걸친 선수 영입을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선수를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면, 카바니가 나간 스트라이커 자리에 타미 아브라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르윈 누네스도 노렸는데 리버풀이 데려갔고요. 홀란 선수 역시 원했지만 맨시티로 갔습니다. 이선 공격수로는 라이프치히의 은쿵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바르셀로나의 대용과 브렌트포드를 떠나기로 한 에릭센, 그리고 아약스에서 테나 감독과 함께했던 브라질 윙어 안토니가 거론되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역시 대용 선수가 이 자리에도 볼 수가 있고, 울버햄튼의 후벤 네베스는 오랜 기간 동안 맨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고,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에서 활약을 하면서 테나 감독이 원하는 선수로 알려진 산가레도 중앙 미드필더의 옵션 중에 한 명입니다. 수비라인에는 토트넘에 타깃이기도 한 비아레알의 왼발 센터백 파우 토레스, 그리고 아약스에서 테나 감독과 함께해왔던 유리엔 팀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과 이제 오른쪽 풀백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고요. 인테르 밀란의 덴젤 둠프리스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골키퍼 포지션에는 후보 선수로서 바흐만 선수를 데려오겠다. 딘 핸더슨이 출전 기회를 찾아서 임대 이적이 유력해졌다 보니까 이 자리에 보강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이 모든 선수를 다 데려온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 중에서 되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에버튼으로 임대됐던 판더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에서 테나 감독과 좋은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올 시즌 1군 선수로 이제 기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은쿤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워낙에 활약이 좋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이제 꾸준히 선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본인이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맨유가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용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는 것이 조금 이제 유력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대용 선수 영입의 대안이 아니라 최근에 보도를 보면 대용 영입과는 별개로 또 추가적으로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뎁스를 위해 데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테나 감독이 대용이 좀 비싸긴 한데 에릭센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온다면 어떻게 보면 그 8천만 유로 이상의 돈을 2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썼다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용, 에릭센 둘 다 데려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팀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약스에서 테나 감독과 좋은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를 거절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 테나 감독이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놀드 사장의 얘기를 따르면은 뭐 거절이 된 것은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랭키 대용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이고 대용 역시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큰데 이 선수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르셀로나가 전 포지션에 걸쳐서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좀 보강시켜주고 팀을 강화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자금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비율형 셀러리 캡을 도입하고 있어서 구단의 수익만큼만 선수단 임금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코로나19 타격 이후 급격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쓸 수 있는 선수단 인건비가 라리가 2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적자입니다. 적자가 심지어 1억 유로 이상이기 때문에 새로 선수를 영입해도 등록하려면은 추가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 수익 중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구단 명칭권과 유니폼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 돈을 통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등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지금 소시오들의 투표를 통해서 구단 머천다이징과 라이센스 지분의 49%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 568표의 찬성표, 65표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최대 주주는 바르셀로나 유지를 하지만 일단 이 지분을 매각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샐러리 캡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단의 미래를 파는 일이고 구단의 수익원을 조금 이제 매각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측에서는 5, 6년 뒤에 구단 재정이 정상화되면 다시 그 지분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여전히 바르셀로나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플러스 대용 선수를 팔아야 팀 내에서 한 명을 팔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바르셀로나가 매각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경기력이 좋은 대용 선수고, 그래서 8,500만 유로의 지금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용의 매각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영입을 확정한 선수들조차도 이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AC 밀란을 떠난 프랑크 캐시에 그리고 첼시와 결별한 크리스텐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 이제 합의가 끝났고 계약도 이제 했고 등록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대용 선수를 팔아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스포티파이의 자금과 앞서 말씀드린 머천다이징 지분 매각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먼저 등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거나 지금 레반도프스키 영입,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이라든지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까지도 영입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공격 라인의 추가 영입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영입들을 다 연달아서 하기 위해서는 대용을 팔아야 된다. 대용 하나만 팔면 4-5명의 선수를 이제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대용을 팔고 싶어하고 대용 선수에게 이만큼 큰 돈을 또 지불할 수 있는 팀이 현재로서는 맨유밖에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관심을 보여왔지만 현재로서는 미드필드 라인이 탄탄하고 홀란 선수를 영입하는데 큰 돈을 썼기 때문에 대용 선수에 대한 관심은 현재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대용 선수의 맨유 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공격 라인의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디오 마네 선수의 영입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4천만 유로 정도 이적료의 옵션을 포함해서 리버풀과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인 마네 선수 리버풀과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마네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가짜 9번으로 가운데를 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측면 공격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은 레반도프스키를 보낼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는 남긴다. 마네의 영입은 레반도프스키의 문제와 별개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나브리가 나갈 상황이기도 하고 측면 자원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영입이지 레반도프스키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폴 포그바는 유벤투스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시티와 리버풀 프리미어리그의 선두를 다투고 있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9번 공격수, 대형 공격수인 홀란드와 누네스를 각각 영입하면서 공격 라인을 보강했는데 리버풀이 마네의 이적을 허용하게 된 것은 누네스가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네스 선수가 장신 공격수인데 왼쪽 측면에서 측면 윙플레이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커트인 플레이도 좋은 선수예요. 공격 라인에서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마네 선수의 역할을 거의 그대로 대체할 수 있어서 마네가 나간다면 누네스, 디아스, 살라, 피르미누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뛸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리버풀이 마네의 이적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레프트백 스페인 출신의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 영입을 위해서 공식 제안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음바페 영입에 실패한 레알 마드리드는 8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프랑스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이자 카세미로의 장기적인 대체자 선수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추아메니 선수 영입을 확정을 해서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로멜로 루카쿠 선수가 계속해서 뭐 징징대고 있죠. 첼시에서 주전 자리도 밀렸고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봉을 크게 삭감하면서도 인테르 밀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투엘 감독도 가라 이렇게 있을 거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승인했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스트라이커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아직 윤곽이 안 나오고 있고 다만 투엘 감독과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좋은 인연을 맺었었던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된 프랑스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첼시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덴벨레가 최근에 이제 거리에서 만난 바르셀로나 팬과의 대화에서 바르셀로나에 남는다고 말을 또 해가지고 많은 또 상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조금 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페리시치와 포스터, 비수마 영입을 확정했고 한국 투어 오기 전까지 6, 7명의 영입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토트넘에 밀려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 아스널은 많은 타깃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포르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검증된 중앙 미드필더 파비오 비에이라 영입에 합의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예정인 가브리엘 제주스 영입도 근접했고 그 외에 진첸코라든지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의 수석 코치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맨시티 출신 선수들, 맨시티에서 정리하고 싶은 선수들과 많이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 굉장히 뜨거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 유럽파들의 이동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보르도가 2부 리그로 강등됐고 재정 문제로 3부 리그까지 강등될 수 있는 가운데 황의조 선수의 이적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팀으로 갈지가 문제인데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꿈으로 삼고 있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진전된 상황이 나온다면 새로운 영상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마요르카가 1부 리그에 잔류했기 때문에 강등 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쿠버 선수를 완전히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강인 선수를 내보낸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뭐 스포르팅 브라가라든지 삼프도리아라든지 PSV 아이토벤, 페노르트 이런 뭐 약간 유럽의 조금 낮은 수준의 리그의 강팀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잔류 명단에 포함시켰다라는 또 현지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준TV가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요르카 담당 기자 및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들, 정보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한준TV의 트랜스퍼 H와 이적시장 소식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